네, 세 번째 역은 반도체 역인데요. 김종효 이사님 오셨고 윤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역은 전고체 역이 아니고 반도체 역입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이 뭐 워낙 좋게 나오면서 그 맞습니다. 효과로 우리 반도체들도 좀 올랐는데요. 그러게요. 엔비디아는 이제 대단합니다. 그 이사님 보시는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올려놓은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번 3분기가 아니고 내년도 2분기에는 더 점프업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메타, 뭐 구글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데이터 마이닝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칩은 TSMC가 제때 만들어줬으면 아마 더 폭발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TSMC가 지금 캐파도 꽉 차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3나노 공정으로는 애플 칩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자기도 굉장히 급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애플은 3나노 공정으로 해주고 자기는 4나노 공정으로 해주면서 속도도 맞춰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수율도 올리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삼성전자에도 해당 물량들이 비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TSMC는 이미 애플 물량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엔비디아 쪽으로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장이 빨리 만들어지든 아니면 다른 물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공장 캐파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TSMC도 지금 그런 여유는 선난 공정 쪽에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고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지금 환경도 엔비디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젠슨왕이 저 일론 머스크랑 한판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물량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코멘트십니다. 쓸데없는 하고 있다고. 네.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네. 대표님께서. 네. 다음 질문은 바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이 공급이 수급에 비해서 맞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TSMC 이야기 때문에 이 GPU H100 같은 경우에는 주문량이 올해 말까지 전량 매진이 될 정도고 또 내년에는 또 출하량을 좀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AI 칩 투자를 증가하면서 반도체 좀 전반에 업황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칩 쪽만 계속 잘 가고 전체적이 같이 가는 느낌은 좀 어려울까요? 일단 그 AI용 칩 자체가 그러니까 GPU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했었냐면 그냥 게임 그래픽용으로 같은데, 그래픽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픽이 갑자기 왜 AI 칩 네. 솔루션으로 왔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혹은 기존에 그 전에 막 채굴하고 일 때 썼던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그럴 때도 칩? 썼죠. 그렇죠. 예. 게임용 네, 뭐 이런 네. 쪽으로 많이 네. 쓰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사양의 그래픽 이런 네. 쪽에 많이 썼던 그런 칩인데 네. 갑자기 이게 AI에서 왜 부각됐냐면 AI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빠르게 많이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인텔의 칩은 지향성이 아인슈타인을 지향하는 거였죠. 소위 이제 초천재를 지향하는. 그래서 어떠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던져줘도 좀 열도 좀 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걸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돌려서 풀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AI에 필요한 정보는 그 정도로 복잡한 산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인슈타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1000명의 예민수 김종효가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형태로 AI의 데이터 마이닝이 바뀌게 되면서 소위 이제 엔비디아 갖고 있는 솔루션이 폭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A100, H100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A100보다는 H100 모델을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차세대 칩이 나오면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HBM3E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네. 그래서 벌써 차세대 모델이 준비되고 있고 2024년 말 정도에는 HBM4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에 HBM은 1, 2도 있었는데 별로 안 썼거든요. 네. 개발하라고 시켜놓고 쓰지 않았는데 HBM3부터 엔비디아가 확장하면서 이 부분만 커진 거고요. 지금 전체 서버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AI용 서버 시장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전반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핸드폰도 안 되죠.
PC도 별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AI용 칩, 그다음에 AI와 한 보드 안에 붙어가는 HBM3 정도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죠? 그러니까요. 예, 한 명의 아인슈타인보다 예민수와 김정효, 김종효. 예민수 1000명, 네. 신윤아는 500명이면 되는데. 저는 한 5천 명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네.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력한 그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고 그 시장이 소위 이제 열렸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계속 개발하는데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보면 뭐 AMD도 그렇고요 한다 그러는데 그 빠르게 그 이런 GPU를 그러니까 H100이나 뭐 이런 것처럼 다른 회사들은 못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일단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이게 엔비디아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엔비디아와 같이 붙어 있는 솔루션이 한 2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이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내서 실제로 넓혀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칩이 엔비디아와 AMD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리사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걸 달성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한 2년 전부터 젠슨왕은 주변의 업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일종의 그 엔비디아 어벤져스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 혼자 힘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관련된 솔루션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범용 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솔루션이 이미 우월하다는 것이 검증이 됐고 그거를 AMD가 쫓아가기에는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면 AMD는 지금 해봐야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안 되고 속도나 성능 측면에서도 이미 경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가 조금 잘 나갔을 때 돈을 더 빨리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의 빈자리를 빨리 메꿨어야 되는데 그건 뭐 리사수의 선택의 실패였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 쪽에서 이것을 뛰어넘긴 어렵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길이 뚫려 있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니까 소위 엔비디아가 헤게모니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IT 서비스와 붙어서 더 우리가 바라는 AI 서비스로 가게 될 때는 그때는 GPU 기반이 아니라 NPU 기반, 소위 신경망 형태로 또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때도 엔비디아가 제일 잘할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제일 선두권이니까 제일 더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잡았는데 NPU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CPU와 그다음에 GPU와 NPU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이 의사 결정을 처리하는 속도대로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물론 엔비디아도 자기가 가장 앞서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가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엔비디아의 범용칩이 제일 잘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NPU 과정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뭐 구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NPU 쪽에서는 다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의 이 범용 칩은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과정까지 헤게모니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NPU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아마도 또 뭐 천하삼분지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양분될 수도 있고 다시 또 엔비디아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진검승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공급 부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SMC가 그 잘 맞춰주지 못한 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였잖아요. 그 이외에는 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인 거죠? 지금 공장을 짓는 게 뭐 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다음에 뭐 지역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결국은 TSMC와 삼성전자 불러놓고 여전히 보조금은 안 주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뒤통수 치고 반도체 업계도 불러놓고 뒤통수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TSMC도 애리조나에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보조금만 지급되면 언제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보조금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SMC는 공식적으로 1년을 미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금 주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아직도 공장에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미국 보조금 문제가 빠른 해결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TSMC 부족한 건 삼성전자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반 상승 속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도 HBM3 이제 진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점유율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지금 당장은 뭐 거의 95% 정도를 그 SK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다른 쪽에 다른 선단 공정, 비메모리 쪽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 D램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HBM3에서는 성과를 먼저 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보다 한 단계 앞서서 벌써 상용화 단계의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은 아직 HBM3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런칭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9월 달에 9월 1일 날 나올지 9월 말일 날 나올지 9월 말일에도 시기를 못 맞출지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들은 전부 자신들의 자리가 걸려 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목숨 걸고 이쪽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 과정은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진검승부는 아마 내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이후부터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자가 생기면 그때는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성장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경쟁자가 등장하면 그것도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원래 1등하던 삼성전자가 경쟁자로 등장하면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기판이니까 영역을 조금 빼고 한미반도체 뉴스가 계속 나오고 또 장비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업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무엇보다도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메인 칩에 CPU 개념의 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HBM3가 붙고 그 양옆으로 또 여러 가지 칩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메인 칩과 HBM3는 이게 HBM3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처럼 층수를 높게 쌓은 건데 과거에는 이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전부 구리선을 바깥으로 빼서 실제로 인아웃을 연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뭐 고장나도 열이 높아져도 항상 이게 좀 타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TSV, 그러니까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아예 실리콘 자체를 뚫어버리는 방법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서 데이터의 원활한 속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공정을 지금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업체가 몇 개 없다. 한미반도체가 그중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반도체가 이 엔비디아와 약간 할인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현재 구간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가는 이상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오테크닉스는 원래 레이저 마커죠. 그래서 그 품번 같은 거 표시하는 레이저 마커 업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닐링, 그러니까 열 처리 쪽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다이싱 뭐 이런 쪽에 이제 레이저 장비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장비들의 쓰임새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의 가장 큰 기대점은 삼성전자와 붙어가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의 추가적인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은 저는 아마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밸류를 가지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가 이 엔비디아 수혜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좀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오늘은 일단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 만에 수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결국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으면 한미반도체도 꺾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둘의 밸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거나 한미반도체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살아있다면 결국은 한미반도체도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현재 시장의 성격상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섹터 내에서 좀 관심 종목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뜬금없이 또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과거 원방테크였던 한 종목이 KN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공장 새로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는 클린룸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계 2위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한 100%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 업계 1위인 신성ENG는 관련된 흐름이 없을까? 또 반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공장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신성EN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투자는 아직까지는 더디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체로 뭐 후공장이나 그죠? 전공정 이렇게 좀 확산되는데 그렇게 비하면 신성ENG는 약간 좀 처음에 초기 인프라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약간 좀 멀어 보이는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언급드렸던 네. 것처럼 테일러 공장의 지금 준공의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 네. 예.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파경제 기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보도를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강력하게 이제 저희한테 어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장을 지을 준비는 모두 끝나 있다. 결국 미국 정부의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공장은 대폭 증설하게 되고 그 증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단 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이 되겠지만 그 장비의 가장 앞단에 있는 것 그렇죠. 클린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공장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것도 받아야 되고 최근에 수주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추가 수주도 고려해 보면 공장 라인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클린룸은 조금만 바꾸면 2차 전지용 드라이룸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에 연구실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공장이 세 가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반도체. 근데 이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와 모두 연관되어 있는 인프라를 관심 가지는 것은 예전에 전력 인프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네. 공기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첨단 공정 쪽에서는 다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신규 공장 확대에 따른 그러니까 옳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이유를 찾아서 신성ENG, 삼성전자, 그다음에 앞선 장비업체 가운데서는 한미반도체, 네. 이오테크닉까지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반도체 관심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네. 먼저 퇴근해 보시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